네, 8번째 예제는 미닫이 문입니다. 밀어서 열고 닫는 문이고요. 네, 슬라이딩 도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예제는 유리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유리문에는 항상 금속 틀이 같이 다닙니다. 참고 사진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유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금속 틀 안에 이제 끼워져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자동 슬라이딩 도어라고 보시면 되시죠. 이 도면은 인면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박스 렉탱글로 3500에 2600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여기에 일단은 절반을 잘라서 양쪽이 동일하니까 일단 절반을 이렇게 자르고 한번 볼게요. 자르고 이쪽 편에 있는 도면만 한번 살펴볼게요. 보면은 여기 양옆은 이제 유리벽으로 딱 서 있고 가운데 있는 유리문만 이렇게 옆으로 밀려서 열고 닫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문과 유리벽 사이에 프레임이 서로 겹쳐져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위아래로 지금 100씩 프레임 두께가 있고요. 양옆으로는 이제 50씩 있습니다. 같은 프레임 그 두께로 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하단의 경우에는 좀 프레임 두께를 100 정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발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폭이 있는 것이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더 유용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렉탱글로 그려진 거 X로 분해시키고요. 옵셋으로 위아래 100씩 뭐 해주죠. 그리고 양옆으로 50씩도 한번 해줄까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헷갈리니까 여기 반절 부분은 일단은 지워 놓을게요. 그대로 밀어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문이 2짝이니까 이렇게 또 미드 포인트 잡아서 내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50이라는 프레임을 서로 겹쳐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얘를 나눠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반절 잘라져 있는 부분에서 반씩 나눠 갖기 때문에 50의 반이니까 옆으로 25, 옵셋으로 25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무브 시켜도 되고요. 그래서 25 옆으로 옮겨진 이 선만 살려두고 다 중앙선은 지워주고요. 얘는 끝까지 올려서 선을 길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옆으로 50이 가야 되죠. 프레임 두께 50.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필렛으로 좀 선을 정리할까요? 네, 필렛으로 여기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문 벽에 해당되는 부분 한 프레임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이제 유리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 옆에다가 그대로 카피할게요. 이 선도 헷갈리니까 일단 지우고요. 여기를 이렇게 박스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레임 끝나는 부분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지점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표현하고 싶은 대로 지금 이 50이라는 금속 틀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겹친 형태로 표기가 되었죠. 그리고 얘는 이제 슬라이딩 도어이기 때문에 옆으로 민다라는 표시를 이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라인으로 F8 켜서 직선 만들어주고 또 여기서는 F8 꺼서 이렇게 사선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모양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미러시켜 볼게요. I 해서 바로 옆에 붙이면 되니까 축은 미러 축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대로 대칭 복사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가 유리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해칭을 할 거예요. 해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패턴 입히는 거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명령어는 해치고 단축키는 H입니다. 그러면 H 이렇게 써보시면 이렇게 갑자기 여기 리본 탭 부분이 해치 크리에이션이라고 이렇게 바뀌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 패턴을 고를 수가 있어요. 유리로 사용되는 유리의 어떤 느낌이 나는 패턴은 어떤 게 있냐? 여기 이렇게 화살표 눌러보시면 여기 AR, R 루프라고 되어 있는 얘를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이걸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절해 주셔야 되는 게 여기 앵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 값을 45도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앵글 바로 밑에가 이제 스케일이거든요. 이 패턴의 스케일. 이 정도 크기의 유리문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스케일을 주면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패턴을 넣을 건지는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마우스로 이렇게 내부에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짝을 이렇게 찍었더니 유리처럼 이런 표현이 만들어졌어요. 더 이상 안 할 거니까 ESC로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 이제 클로즈 해서 나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거에 이제 평면에 해당되는 거 또 만들어야겠죠. 평면에 해당되는 거는 한 프레임만 만들어서 그대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평면에서 입면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프레임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올려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 라인 한번 끊고요. 여기 폭은 50을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르거나 트림으로 좀 잘라 주거나 뭐 필렛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양쪽에 금속 틀 부분이 금속 프레임 부분이 만들어졌고요. 이 안에 유리가 끼워진다라는 의미로 근데 유리의 두께를 저희가 표현하기에는 이제 너무 얇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으로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를 카피를 해서 여기 지점이 오도록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겹쳐진 모양이 표현이 되죠. 사실 인면에서는 이런 입체적인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근데 평면에서는 얘가 사실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표현할 수가 있죠. 이거 그대로 미러하면 되죠. 인면 했던 것처럼 그대로 여기에 붙여서 할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마찬가지로 문이 열려서 움직이는 문들은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다라는 표현이 이제 평면에서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열려진 이 방향 표시는 그대로 갖고 와서 복사하셔도 됩니다. 카피해서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올려주시면 되죠. 사실 유리문으로 표현하는 것은 도면에서는 좀 단순하게 표현이 되긴 하는데요. 실제로 유리문은 치수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1mm라도 이제 차이가 나면은 현장에서 설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실제로 제작하는 거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전에 했었던 여닫이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무로 된 목문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여닫이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성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문들은 현장마다 모두 다 치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제작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리로 된 미닫이문 완성해 보았습니다.